호텔에서 밥 사줬다? 네. 잘해라. 그러니까 잘해라. 야, 알았지? 부담 100배. 오늘은 내가 항상 이쪽에 앉는데 이쪽이 아니고 다른 편에 앉아서 오늘은 나의가 아니고 W1 달고 있는 거죠. 오늘은 제가 이제 인터뷰 당하는 사람으로서 하려고 하고 내가 뭐 하는지에 대한 궁금증 가진 사람들도 있고 그냥 유튜버냐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아니야 그건 아니고 본업이 있는 사람이고 해가지고 나를 인터뷰해 줄 수 있는 친구가 누가 있을까 해서 같이 몇 년 동안 일을 했던 친구이고 오늘은 이 친구가 나를 인터뷰할 건데 이제 네가 진행을 해봐. 자, 먼저 그러면 동생 구독자분들을 위해 저는 잘 알고 있지만 다 모를 수 있으니까 자기소개를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이제 본업은 웹3 진입 전략 자문을 사실 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하면 대부분 못 알아듣더라고. 그게 뭐 하는 거냐라고 했을 때 기업들이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뭐 신규 사업을 만든다거나 아니면 뭐 기존 사업에 대해서 페인포인트를 해결하면서 확장을 해 나가려고 할 때 어떻게 하면 되는지에 대한 방향, 진입 전략을 이제 제시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고 그래도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좀 더 쉽게 말하면은 그런 사업 모델을 만들었을 때 이게 시장에서 먹힐까, 리즈너블한가, 시장 센서티브한가 이거에 대한 뭐 판단을 한다거나 또 토큰 이코노미 짰을 때 이게 워킹을 할 것 같으냐에 대한 그런 의견을 준다거나 이런 것들을 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죠. 이때까지 했던 프로젝트들은 뭐 그 게임사 우리나라 이제 3대 게임사죠. 3N 중에서 이제 가장 큰 N사 그 다음에 SK그룹에 하나, 삼성그룹에 이제 2개 회사를 오늘 했었고 대기업은 되게 오래됐지. 20년이나 다녔고 거기서도 많은 업무를 했어요. 처음에 기획팀에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사업팀으로 가면서 메인프레임 했었고 메인프레임이라는 공용이 지고 유닉스, 리눅스가 그때 퍼지기 시작했고 그런 것들도 하다가 블록체인 사업 개발을 했지. 같이 우리가 거기서 만났던 거고 SK그룹의 전체에서 블록체인 사업에 대한 조직이 생긴 게 2017년도였는데 같이 일하던 상무님이 신사업을 맡게 돼서 블록체인 사업 개발 팀이 있으니까 같이 가자라고 하셔가지고 2017년부터 지금까지 블록체인 쪽 일을 하고 있으니까 되게 많이 하고 있네. 고인물. 그러니까 근데 나랑 똑같이 그 지점에 시작했던 분들끼리 우리 만나면 매일 우리 고인물 암모나이트 막 너 아직도 있니? 시좀세 이런 얘기 많이 하고 그런 업무도 하지만 최근에는 뭐 학생들을 가르치는 인하대에서 기회를 주셔가지고 미래융합기술대학원에서 블록체인 서비스 모델링 과정 강의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W1을 달고 오셨는데 W1이 뭐예요? 웹3. 블록체인에 B가 올 줄 알았는데 W가 왔어요. B는 브랜드 언니가 가져갔어. 이미. 그치. 먼저 하는 사람이 먼저 가져가는 거기 때문에 블록체인은 기반 기술이라고 보거든. 그거보다 좀 더 넓은 의미로 얘기할 수 있을 만한 게 웹3이기 때문에 나도 뭐 블록체인이라 얘기 안 하고 뭐 하면 웹3 진입 전략 자문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해서 W1. 그러면 아주 예전에 처음에 커리어를 시작하게 된 계기, 왜 SK에 입사를 하고 거기서 20년을 일하셨을까요? 처음에 근데 이게 라떼는 있는 라떼는 말이야 과방에 그냥 원서가 쌓여 있었어. 대기업 원서들이. 그래가지고 이제 성적순으로 가져가가지고 적잖아. 적으면은 거의 서류는 통과. 그리고 면접에서 떨어지거나 뭐 이런 건 있지만 그래서 그때는 그냥 대기업을 간다는 게 너무 일반적이고 모두가 가고 싶어하고 당연한 수순이라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대기업을 했던 거고 나는 금융그룹도 합격을 하고 이제 SK도 합격을 하고 두 군데의 상태였는데 사실 아빠가 금융 출신이야. 그러다 보니까 아빠가 너는 금융에 맞지 않다. 딸을 너무 잘 아는 거지. 그 보수적인 조직에 가면은 힘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아빠가 그때는 이제 IT도 굉장히 올라가고 구민 시기고 하다 보니까 IT로 가라. 거기는 또 그 금융은 되게 보수적인데 IT는 그래도 굉장히 열려있다라는 그쵸. 인식이 다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IT를 선택을 했고 그래서 갔던 거지 막 엄청 뭔가 고민이 있었던 건 아니고 집에 뭐 운 좋게 어릴 때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우리 집에 컴퓨터가 있었어. 물론 게임밖에 안 했어. 페르시안 왕자 보글보글 알아? 보글보글이요?
있어 그런 거. 페르시안 왕자 이거도 알아듣는 사람은 나랑 또 연배가 비슷한 사람씩. 어쨌든 어릴 때 이제 뭐 프로그래밍이나 이런 걸 어렵지 않게 접했었기 때문에 IT에 대한 배리어가 난 없는 상태라서 IT를 선택을 했지. 그러면 처음에 학교 다니실 때는 IT에 갈 거라는 생각이 딱히 없었던 없었지. 거예요? 맞아. 오. 전혀 없었어. 주변에 같이 전공했던 통계학 공부했던 친구들도 IT로 많이 가셨어요. 금융 쪽으로 많이 갔지. 근데 나같이 IT로 갔던 친구는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 그 얘기를 되게 많이 하시더라고. 너 왜 웹3 하고 있냐. 맞아. 근데 뭐 재밌는 것 같아. 근데 빅데이터 데이터 분석도 난 사실 좀 좋아하고 그래서 웹3 데이터 분석을 좀 해볼까 이런 고민도 사실 좀 하고 있어. 남들보다 잘 읽지 않을까? 읽어낼 수 있지 않을까? 인더스트리 날리지도 있고 통계도 알고 뭐 프로그래밍은 이제 보니까 AI가 해주더라고. 그쵸. 예전 파이썬 했었는데 아니 챗GPT한테 얘기하니까 얘가 착착착 그려주더라고. 그래가지고. 통계학과 나오셔서 그런지 제가 옆에서 일할 때 보면 숫자에 강하세요. 뭔가 대기업에서는 레포트 같은 거 쓰거나 그 파이낸셜 관련된 지표들 뽑아야 될 때도 숫자에 확실히 강하긴 하시더라고요. 틀린 걸 잘 보지. 이게 아닌데? 막 이러면서. 맞아요. 그러면 이제는 어려운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다들 직장 생활하면 겪는 어려움들이 있으니까 처음 그 20년 대기업 기간 동안에 어려웠던 게 무엇이었는지 그 다음에 이후에 또 4년 동안에 겪는 어려움이 달랐을 거라 그 두 가지 어려움이 어떻게 다른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기업은 처음에 사실 입사하고 나서는 초기에 겪는 어려움은 별로 저는 크지는 않았다라는 생각이 들고 왜냐면 대기업은 아시다시피 엄청나게 조직화되어 있지. 모든 게 다 있어, 커리큘럼이. 그래서 이제 신입으로 뽑히고 했을 때는 그 랜딩 프로그램이 너무 전사적으로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나는 어떻게 보면 축복받은 기수였기도 해. 3개월 내내 교육만 했어. 돈 받으면서 회사를 다니는 다닌 거죠. 거야. 교육만 했어. 전사 교육을 되게 잘 받았던 거라서 좋았고 그 다음에 이제 팀으로 배치됐을 때 이게 다르구나라는 생각이 사실 들었던 게 기업에서도 대기업이지만 팀 그리고 이제 사수가 누구냐에 따라 케이스가 엄청 나뉘더라고. 처음에 갔던 곳은 내 사수가 나랑 6개월밖에 차이가 안 났어. 그러니 둘 다 어리버리했던 거야. 사수님 보고 계신가요? 나중에 사업팀으로 이동할 기회가 생겨서 사업팀으로 갔는데 가서 보니까 이 사수님이 물론 굉장히 꼼꼼하신 분이기도 했는데 6개월 동안 내가 외부 교육 중에 어떤 걸 받아야 될지를 다 짜놓으신 거야. 오, 대단하시다. 그래서 한 달에 일주일씩 나는 무조건 외부에 나가서 다 받았어야 됐어. 그러면서 이 시험을 계속 통과를 했어야 됐어. 그러면서 이제 이분이 뭐 야간 작업이라든지 고객사 갈 때 항상 나를 데리고 가면서 조기 전력화 가능하도록 굉장히 많이 도와주셨던 분이시고 어쨌든 사업팀 배치 되고 나서는 사업 엄청 잘 빨리 배울 수 있었고 사람 바이 사람으로 되게 많이 갈리는구나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 그래서 대기업에서는 적응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사실 들어. 근데 요즘도 그런가? 요즘은 신입 공채를 안 뽑잖아. 그쵸. 상시 채용? 뭐 이렇게 수시 채용? 뭐 이런 걸 많이 하니까. 그래서 전체를 묶어놓고 그런 랜딩 프로그램을 한다던가 이런 게 없어서 옛날보다는 적응이 힘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스타트업은 정말 하드 랜딩인 것 같아. 맞아요. 완전 없어. 전사교육이고 뭐고 없고 알려주고 뭐 이런 것도 없고 근데 이제 회사가 스타트업도 작으면 상관없는데 규모가 어느 정도 커지면은 전사 프로그램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 저도 이제 스타트업으로 와가지고 들었던 생각이 옛날에는 대기업에서 굳이 이렇게 사소한 것까지 왜 가르치지라고 싶었던 게 스타트업에 와서 그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들을 보다 보니까 이게 정말 아무것도 아니고 나한테 별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한 게 다 어딘가에서는 역할을 하는구나. 그래서 그 경험도 되게 중요한 것 같긴 해. 맞아. 기본적으로 어쨌든 세뇌를 많이 시키는데 대기업은 그쵸. 근데 그 세뇌 당함이 나쁜 세뇌 당함이 아닌 것들이 있는 거지. 직업 윤리에 대한 이야기라든지 두와돈츠에 대한 구분이라든지 이런 선을 확실하게 긋고 선배가 어떻게 하는지 보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 그렇기 때문에 사실 필요한 부분은 있어. 그러면 대기업을 20년이나 다니셨는데 어떤 이유로 이직을 하셨을까요? 전 되게 놀랐거든요. 갑자기 이직하신다고 하셨을 때 엄청 놀랬던 기억이 나고 아무래도 그때 당시에 그래도 40대셨으니까
이직을 하는 게 이 나이에는 사실 많은 분들이 어렵다고 느끼시잖아요. 음. 그런데다가 대기업에서 대기업으로 간 게 아니고 대기업에서 스타트업으로 가신 거니까 엄청난 체인지인데 그걸 어떻게 준비하시고 하게 되었는지를 얘기해 주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사실 내가 준비를 하고 고민을 했으면 이직을 안 했을 것 같아. 고민을 안 했기 때문에 아무 생각이 없어서 사실. 근데 대기업 다니는 동안에는 나는 한 번도 이직 생각이 없었어. 내가 입사와 동시에 너무 성장하는 회사였고 회사 규모가 엄청 커졌기 때문에 그 속에서 나도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었고 같이 컸기 때문에 신났던 거지. 선배가 나한테 그런 질문 한 적 있어. 너는 회사 다니는 게 즐겁지? 얘기를 하는 거야. 매일 웃고 있으니까. 나는 과장 초까지 회사 다니는 게 되게 재밌었어. 그때까지 되게 재밌었고 그 이후에 재미없어지기 시작한 이유가 사내 정치 때문에 정치라는 게 뭔지 알게 되고 내가 하기 싫어도 안 할 수가 없어. 왜냐면은 사내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나를 끌어당기거든. 끌어내려. 어떻게든 이 안에서 같이 돌도록.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끌려 들어가는데 나는 너무 싫었거든. 못하기도 하거니와. 그래가지고 나는 나를 그냥 빼라. 나를 빼고 해라. 나를 그냥 밟고 가라. 매일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이 말이 또 누군가는 더 재수가 없다. 얘기를 하더라고. 그럴 수 있죠. 그래서 그때 이후부터 돌아가는 판이 읽히고 하니까 너무 재미가 없다, 무섭다, 막 이거 일만 해서 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그 이후에 이직에 대한 생각이 조금 있었다가 갑자기 이제 이 지금 스타트업에서 자문이라는 서비스를 만들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대표님이 와줬으면 좋겠다라는 얘기가 있어서 이제 묻고 따지지도 않고 갔지. 사실 나는 이 대표님을 원래 이제 SK 다닐 때 알았던 분이다 보니까 한번 같이 이렇게 일을 조금 해봤는데 되게 똑똑하고 추진력이 있으시더라고. 돌파력이 있고. 그래서 언젠가는 한번 같이 일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마침 말씀을 하시니까 그래. 그리고 진짜 20년 다녔으니까 다닐 건 다녔다도 있었는데 지금 이직 안 하면 나이도 있고 경력도 있고 하니까 너무 무거워서 나 이직이 스타트업으로 가는 거는 힘들겠구나 생각이 들어가지고 스타트업으로 한번 가봐야겠다 생각이 들어서 이제 갔지. 그래서 now or never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때 그냥 움직였던 것 같아. 고민을 했으면 못 갔을 거야. 얘기를 너무 많이 들었을 수 있고 본인도 내가 이직한다고 했을 때 충격을 받았지만 나의 많은 선배들이 엄청 충격을 받았지. 그쵸. 위에 계신 분들이 왜 도대체라고 이 좋은 하면서. 환경을 굳이 벗어날 이유가 없는데. 그러니까 그 말씀을 너무 많이 하셔서 그래서 그런가 했는데 이미 뭐 퇴사한다 얘기도 했고 사인도 했는데 하면서 그냥 옮겼어요. 근데 고민이 많으면 못 옮겼을 수 있는데 제가 옮기고 나니까 직책자는 고민을 좀 해야겠다는 생각이 사실 좀 들어. 왜냐면 생각했던 거랑 많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고민은 많이 필요하고 나이 언니들이라든지 주변에 아는 선배들한테 고민 상담을 좀 하세요. 고민을 하시라고 합니다. 직책자분들은. 그러면 처음에는 SK에서 즐겁게 사회생활을 하시다가 나중에는 사내 정치라는 거를 조금씩 보기 시작하셨던 건데 그 사내 정치라는 걸 대체 뭐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으며 그렇다고 해서 스타트업에 가셨을 때 그러면 사내 정치가 없나요? 아니요. 더 심하더라고요. 더 심해요. 네. 사내 정치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을 때 사실 그 KT의 신수정 부사장님 그런 얘기를 한 적 있어요. 사내 정치 해야 된다라고. 본인도 못하지만 그 이유가 물론 성과로 100% 인정받으면 되게 좋은데 항상 내가 본인이 100% 성과를 낼 수는 없다. 그쵸. 그렇기 때문에 100% 항상 낼 수는 없으니까 내가 80, 60점 받았을 때 나의 보호막이 필요하다는 거지. 그리고 내가 아무리 100, 120을 해도 적이 많잖아. 그러면 남들이 80이에요, 맞아요. 60이에요 하면서 끌어내릴 거라고. 그렇게도 돼서 안 되고. 근데 내가 혼자면 그렇게 감수할 수 있어. 내가 이제 리더가 되고 조직장이 되잖아. 내 팀이 같이, 팀원들이 맞아요. 같이 피해를 본다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사내 정치는 내 새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해야 되는 거고, 사내 정치라는 게 사실 관계를 사내에 있는 사람들과 그럼요. 잘 가지면서 음. 내가 필요한 리소스를 스무스하게 얻어내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그게 사실 사내 정치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사람들이 거짓말하고 이간질하고 정보를 비대치 특성을 가져가면 자기만 독점을 하려고 하는, 이거는 정치 질이야. 꼭 그런 애들은 사실 일 못하는 애들이야. 성과를 낼 수가 없으니까 그런 식으로라도 하거든. 정치질이 아니고 사내 정치는 해야 된다. 그러면 어쩌면 이어지는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20년 넘게 이제 24년 정도 되셨다고 하셨는데 그 24년의 경력을 쌓으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셨던 원칙이 있어요? 나는 무조건 성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 일을 할 때. 항상 이제 뭐 팀원 면담할 때도 그 얘기했지. 1년이 지났는데 본인 실적 얘기했는데 링크드인에 한 줄 추가 못한다? 헛짓거리 한 거야. 시간 낭비한 거야, 1년 동안. 이런 얘기를 하거든. 그래서 무조건 자기 포트폴리오에 더하게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된다. 근데 그게 안 됐다? 일을 잘못했던가? 일이 너와 맞지 않던가? 이 회사가 너랑 맞지 않던가? 셋 중에 하나니까 조정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사실 하고, 아무것도 이게 안 된다 하면은 이거는 그 바꿔야 될 시그널이라고 생각해. 왜냐면 하루에 내가 8시간이나 최소 8시간 있는 건데 너무 낭비잖아. 개인이 강해지려면 둘 중에 하나 내가 뭐가 성장되고 있는지 한 생각은 계속하면서 해야 된다. 맞아요. 아직도 기억에 남는 게 이제 언니가 저한테, 제가 뭐였는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날 정도로 사소한 무언가였는데 제가 이게 흥미가 없고 내가 재미가 없다라고 느꼈더니 언니가 저한테 너가 가치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일은 아무도 가치 있다고 생각해주지 않기 때문에 항상 이 내가 하는 어떤 업무든지 간에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가치를 만들어내는데 집중을 하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끔 슬럼프가 와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같은 일을 반복하다 보면 지루해지기도 하고 도태되는 느낌이 받기도 하는데 맞아. 그럴 때 가끔 그 말 생각나긴 해요. 그거 나 박창수 팀장님이 나한테 했던 말이야. 잘 계시나? 왜냐면 내가 팀원이고 그분 팀장님일 때 내가 컴플레인 엄청 했거든. 왜 이런 쓸데없는 일 나한테 주세요? 막 이러면서 그쵸, 했거든. 그쵸. 그럴 수 그랬기 있죠. 때문에 이제 그분이 나한테 그런 말을 했을 때 나는 뒤통수를 얻어받은 것 같았어. 그 쓸데없다고 생각한 일이 아니야. 엄청난 무기가 됐어, 나한테 나중에. 왜냐면 나는 그 경영층의 행간을 읽어버리는 사람이 된 거지. 거니까. 맞아요. 그러면 아주 많은 그 커리어 굵직굵직한 기둥에서 가장 자랑스러웠던 성과는 무엇인지 한번 마음껏 자랑을. 내가 가장 성장했던 게 힘들기도 했지만 우리가 같이 했던 그 STO 프로젝트 진짜 힘들었어. 그리고 우리 되게 단기간에 6개월 만에 어떻게 맞아요. 플랫폼까지 다 만드냐. 근데 요 이 땅에서 에셋 소싱이라든지 법인의 그 싱가포르 법인도 활용을 그쵸, 하고 하는 그쵸. 문제, KYC, AML 다 하고 STO 플랫폼 이제 물론 그 파일럿이니까 MVP 수준이긴 하지만 이걸 6개월 내에 다 우리가 해버렸잖아. 그리고 2019년도에 STO가 어딨어, 한국에. 없어. 아직도 없죠. 그래, 물어볼 데가 없었어. 진짜 단기간에. 그래서 너무 챌린저블 했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되게 많이 성장을 했고, 그 단기간에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 없었을 것 같아. 그런 팀이, 조직이 없었을 것 같아. 조직의 힘이 되게 강했고, 우리 그때 진짜 서로 으쌰으쌰 했던 부분들도 있었기 때문에 이제 강했고, 나는 이 STO 프로젝트 여기까지 기업이 하는 거 나 전무후무할 거라고 봐. 앞으로도 안 나올 거야. 근데 그때 너무 힘들었지만 그 나의 경력이 이제 STO를 2019년도에 했고 이제 프로젝트 리딩이나 이런 내용을 보고 잡 오퍼가 와. 지금 아직 2025년인데 나한테 오퍼가 와. 여기까지 간 사람 진짜 그쵸, 없을 그쵸. 거거든. 그래서 어떤 상장사에 이제 임원 자리를 오퍼하면서 한 군데 오긴 했는데 현재는 이제 그냥 거절을 해놓은 상태인 거죠. 이렇게 좋은 성과를 낼 때 가장 중요했던 역량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1번은 사실 집요함이야. 너무 헤쳐가야 될 게 사실 많았어. 막 그래서 힘들었지만 해야 된다는 생각에 집요하게 이제 파고 들었고, 첫 번째는 무조건 해내겠다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집요하게 물고 늘어져야 된다. 두 번째는 진짜 말했던 인복. 나는 그때 우리 12명이 완전 똘똘똘 뭉쳐가지고 맞아요. 했어. 그래서 나는 이슈 레이즈 오는 것만 바로바로 처리할 수 있으면 되도록 하는 거 해서 너무 고마웠고, 그래서 난 정말
너무너무 그때 이제 팀원들한테 고마워. 열심히 다들 하고 해가지고 조직의 힘이야. 함께 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지. 나 혼자 뭐 해도 절대 될 일이 아니거든. 근데 진짜 그때는 하나의 미션을 달성하기 위해 다들 노력을 했지. 그래서 나는 정말 이 팀 조직의 힘이 뭔지 그때 난 정말 알았어. 저는 옆에서 보면서 들었던 생각이 이게 집요한 게 가끔은 되게 필요한데 어떻게 보면 피곤하잖아요. 완전 피곤하지. 근데 집요한 사람 주변엔 집요한 사람만 꼬여요. 모두 집요하지. 12명이 제가 봤을 때 다 집요했던 것 같고, 그걸 또 보면은 리더를 또 팀이 되게 많이 담기도 해서 저는 사실 모든 능력 중에 언니가 정말 잘하는 게 조직 운영이라고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리더십이 되게 좋으세요. 그냥 개인적으로도 좋으시고 회사에서도 좋으신 것 같고, 뭔가 개인적인 그 친구들 사이에서도 항상 뭘 먼저 하자 제안하셔서 다 그 그룹을 끄는 힘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되게 좋은, 제가 봤을 때 언니로서 멘토로 삼기 좋은 지점이 그런 점들이었던 것 같아요. 진짜? 고맙다 야. 그러면 언니가 생각하는 언니는 어떤 리더예요? 사실 나는 믿고 맡기고 기다리고를 잘 하려고 노력하는 리더. 이게 왜 믿고 맡기고 기다려야 되냐면은 내가 하는 거는 사실 한계가 있어. 물론 그냥 두면 안 돼. 체크를 계속 해야 돼. 그래야 팀원이 성장을 하거든. 팀원이 성장을 해야 내가 나를 갈아 넣는 그 포션이 줄어들지. 그러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어. 그러면 이제 조직이 할 수 있는 일이 더 커지거든. 그래서 나는 사실 믿고 맡기고 기다리고 잘하는 리더가 돼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마음 같지 않아. 근데 저는 잘하신다고 생각해요. 진짜? 속 터져. 그래요? 왜냐면 저는 믿고 맡기고 이렇게 지켜봐 주시다가 제가 진짜 필요할 때 어떻게 알고 됐어? 가져와봐. 같이 보자. 이런 얘기를 하긴 하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되게 잘한다고 생각했지만 속이 터진다고 합니다. 권한도 위임해서 이 친구가 잘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된다고. 난 리더의 역량은 본인이 잘하는 것도 있지만 성장시키는 것도 되게 큰 역량이라고 보거든. 언니가 믿고 맡기고 기다리는 거를 잘해야 된다고 했었는데 그게 항상 쉽지 않고, 특히 잘하던 친구가 갑자기 퍼포먼스를 안 내기도 하고 그게 슬럼프일 수도 있고, 그게 아니고 아예 애초에 믿고 맡겼지만 퍼포먼스가 안 나오는 친구도 있고, 이런 두 유형의 친구들은 어떻게 관리하는 게 좋을까요? 처음에 뭐 잘했는데 슬럼프에 빠진 친구는 기다려줘야 된다고 난 봐. 기다려야 돼. 그게 뭐 끄집어낸다고 될 게 아니라고 난 생각하는데, 나랑 생각이 다른 분도 있어. 슬럼프가 무슨 슬럼프야, 그냥 하는 거지 라는 사람도 있고. 근데 나는 조금 그럼 기다리고 내가 더 일을 많이 해가지고 내가 그거를 막는 거지. 그렇게 하면서 이제 하는 부분이 있고, 사람이 언제나 나는 강강강강으로 일할 수는 없다라고 나는 사실 생각해. 근데 그렇게 일하는 사람은 남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사실 생각하는 경향이 있더라고. 근데 나는 그거는 나도 그렇게 못한다고 생각하기 그쵸. 때문에 나 강약 중강약을 잘 해라라고 사실 얘기를 해. 언제나 너가 100점 절대 못 맞아 그러거든.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는 나는 조금 시간을 줘, 이 친구한테. 그리고 애초에 이제 잘 안 되는 친구는 믿고 맡기고 기다리고 하면 안 돼. 걔는 마이크로 해야 돼. 마이크로 매니지먼트 해가지고 그치 짝짝짝짝짝 올린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친구가 여기까지는 할 수 있을 거니까 여기까지 잘라서 줘야 돼. 전체를 주면 안 되고 잘라서 여기부터 여기까지, 여기부터 여기까지, 여기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역량에 맞게 해야 되고, 그런 얘기도 있었어. 이제 마이크로 매니지먼트와 매크로 매니지먼트가 있는데, 매크로 하다 마이크로 하잖아? 그럼 사람들이 모두가 기분 나빠한대. 그렇게 하지 말래. 마이크로 하다가 매크로. 그건 거야. 기다리면서 리드헬프 체크하면서 믿고 맡기고 기다리고 이제 가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가면 되고. 근데 어떻게 보면은 나도 시간이 지나서 좀 생각이 드는 거는, 내가 모든 나의 그 조직원한테 내 노력을 투영할 필요가 있을까, 나 이 생각이 요즘엔 좀 들어. 모두한테 그렇게 하는 게 맞을까. 왜냐면 내 에너지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나는 어떻게 보면 나랑 더 같이 오래 일할 사람한테 더 많은 에너지를 넣는 게 맞지 않을까. 그런 판단도 리더는 잘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근데 나는 사실 또 어떻게 보면 주니어는 도대체 어떻게 역량을 쌓아야 되냐가 나는 사실 퀘스천이야.
왜냐면은 시니어는 이미 역량을 좀 쌓았어. 능력이 있어. 그렇기 때문에 이제 AI를 쓰면서 주니어를 대체 AI가 내가 보니까 너무 많은 대체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렇기 때문에 주니어 없이 일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주니어는 시니어 없이 일을 할 수 있는 이게 난 사실 퀘스천이거든. 그럼 가르쳐 줄 사람 없고 이제 도제식 교육이 없잖아. 예전엔 나의 사수가 나한테 붙어서 6개월이나 나의 교육 계획을 그분이 짜줬어. 이제는 그게 없고 그러다 보니 이 주니어들이 뭐 자기가 관심 있고 잘하고자 하는 능력 있는 사람을 찾아가 유튜브를 봐도 되고 그 사람을 만나도 되고 그 사람이 있는 커뮤니티에 소속이 된다거나 해가지고 자기 역량을 이제 키워나가는 그런 모습을 이제 주니어들이 보이긴 하더라고. 근데 도지식 교육에서 사실 나는 커브가 엄청 빨리 올라간다라고 사실 생각이 드는데 이들은 이 주니어들은 배움의 기회를 너무 많이 박탈을 당한다라는 생각이 사실 들어서 조금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시대의 변화의 흐름이기 때문에 모두 적응을 좀 해야 되지 않나 생각도 들어요. 일단은 제가 봤을 땐 좋은 멘토를 삼을 수 있는 그래도 선배는 한 명은 있어야 일을 좀 잘 배우는 것 같고 그게 없는 주니어들이 아무리 뭐 유튜브를 찾아서 보고 멘토를 찾아간다고 해도 사실 그거는 소프트 스킬은 그럴 수 있는데 업무적인 스킬은 보고 배우는 걸 무시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사실 지금 생각해보면 3년 차 정도 됐을 때 다들 이직 생각이 든다고 하는 게 3년 차 정도 되면 그 신입의 그 애땜이 좀 사라지고 나 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마음이 들면서 자만해지기 쉬운 시기인 것 같은데 사실은 그쯤 되면 정말 잘 배웠을 때 성장을 확 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3년의 시간을 잘 견디고도 또 3년 차에도 너무 자기 잘난 맛에 사는 게 아니고 적당히 겸손함을 갖추면서 계속 배워야 되는데 그 시기를 겪어내는 잘 견뎌내는 주니어들이 되게 드문 것 같아요. 그래서 쉽게 물들기도 하고 왜냐면 환경적으로 그렇지 못한 사회이기도 해서 그런 것 같고 그게 아니면 또 너무 초반에 너무 잘하면 도태되는 친구들도 나중엔 나오는 것 같고 결국엔 다 자기가 잘해야 되는 거 같아. 맞아. 다 자기 선택. 나도 사실 뭐 나만 잘하면 된다, 내가 잘하면 된다, 내가 잘하면 다 잘한다, 막 이런 생각을 사실 좀 가지고 있는데 맞아. 각자가 잘해야 돼. 이제 그 육아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되게 많더라고요, 여자 후배들이. 애 낳으면서 정말 애 낳고 애 키우면서 다닐 수가 있냐. 이 퀘스천을 되게 많이 가지는데 웹3는 아직 열려있다, 크지 않았다. AI는 뭐 누가 잘한다 뭐 이런 얘기 되게 많이 있지만 여기는 아직 그거 아무것도 없다.